네, 5강 포토샵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했던 작업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의 크기 조절, 원하는 부분만 이미지 잘라내기, 불필요한 부분 지우기, 그냥 지우개 도구를 썼을 때 하고, 배경 지우개 도구를 써서 지우는 방법하고, 또 자동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기울어진 이미지를 바로 잡고 혼자 해보기 파일까지 한번 해봤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미지의 선택, 복사, 이동을 진행할 건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할게요. 자, 해당 포토샵 파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로 썼었던 이미지죠. 이 노란색 부분에 그 상자만 남겨놓고 배경을 지우는 방법으로 자, 지우개 도구를 도구 상자에서 선택했었습니다. 지우개 도구, 배경 지우개 도구, 자동 지우개 도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처음에 있었던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고 나서 위쪽에 옵션 표시줄에서 브러쉬의 도구라던가 사이즈, 브러쉬 종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브러쉬가 흐릿한 브러쉬가 선택할 수가 있었고 뭐 깨끗하게 선명한 브러쉬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우리 예전 수업 시간에는 그 브러쉬의 사이즈만 수정을 해서 작업을 했었죠. 브러쉬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교한 작업을 하기에 편하고 브러쉬가 크면 크게 빠른 작업을 할 때 편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라는 브러쉬의 사이즈인데 이 정도의 브러쉬 모양으로 이 정도 크기로 지울 수도 있었고 또는 브러쉬의 모양이 이렇게 세 번째처럼 조금 흐릿하다면 지울 때 이런 식으로 흐릿한 브러쉬 지우개가 되기 때문에 작업할 때 조금 더 정교한 처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또 배경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요. 자, 배경 지우개 도구 세 번째 있는 자동 지우개 도구 이런 걸 선택하시려면 지우개 도구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두 번째에 있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지우개 도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에 있는 배경 지우개 도구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 지우개 도구를 선택해서 자, 도구의 크기를 그 모양을 조금 바꿔줄게요. 배경에 관련된 지우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게 되면 자,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냥 지우개 도구하고 배경 지우개 도구를 했을 때인데 배경에 관련된 지우개로 지우니까 격자 무늬가 나타나죠. 이거는 투명 처리가 되는 지우개 도구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여기 패널을 보시면 레이어에서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을 때 그 이미지의 배경을 지웠을 때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타난다. 그러면 제일 아래층에 배경이 되는 투명 처리가 된 이미지 레이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처리가 된 것은 여기에 있는 팔레트에 흰색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투명 처리가 아닙니다. 투명 처리가 된 배경과 여기 하얀색 배경으로 지워진 거는 다른 개념인데 이번 시간에서는 이러한 지우개 도구가 두 개가 있구나 라고 복습을 하시면 되고 이 격자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복습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지우개 도구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지우개 도구, 자동 지우개 도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우고 싶은 부분은 배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배경에 대한 모든 이미지였죠. 이 배경의 이미지가 자, 작업 내역에서 지우개 작업을 다 지우고 맨 처음 파일 불러왔던 작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깨끗하게 파일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지우개 도구를 선택한 다음 우리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남겨놓고 배경 부분을 정교하게 선택해서 그래서 작업한 내용이 불러오는데 조금 걸리네요. 네. 그래서 작업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배경이 다 지워진 처리가 작업이 됐었죠.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만 남기고 배경에 관련된 이미지들은 지우고 싶을 때 자동 지우개 도구를 선택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작업 내역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이미지 파일 한번 살펴볼게요. 2-3 이미지 파일이 어떤 거였냐? 자, 기울어진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울어진 이미지를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90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미지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교한 작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자, 이미지 탭에 가서 이미지 회전에서 작업을 했었죠. 자, 이미지 회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주게 되면 확인, 캔버스 크기네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크기를 해주게 되면, 회전을 해주게 되면, 자, 이미지가 바로 세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로로 아예 이미지가 누워 있는 것이고, 지금 보여드릴 이미지는 자, 90도로 가로 눕혀 만약에 돌리게 되면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세워지지 예쁘게 자, 한 바퀴 돌리고 있어요. 이미지를 이미지 탭에 있는 이미지 회전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이미지는 90도 또는 180도 이렇게 회전시켜서는 기울어진 게 바로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을까요? 해당 이미지는 자, 이미지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미지에 자르기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회전시키는 이미지 도구로 마우스 모양이 변경됩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 마우스를 가지고 회전시켜 주었었죠. 격자 무늬가 생성시켰었을 때 그 격자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거 뭐라고 하죠? 각도를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지금 상태는 아직 잘려지지가 않았어요. 자르기 미리 보는 수준이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완전히 잘라내겠다. 미리 보기 끝내고 작업을 마치겠다 하면 엔터를 쳐 주었었죠. 이래서 이미지를 딱 잘라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잘라내면서 기울어진 것도 각도를 어느 정도 작업자가 정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나시죠? 네, 한 번씩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서도 내가 어떤 이미지를 지워내고 싶다 할 때 썼었죠. 우리 수업 내용에서는 요 빌딩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건축물 이런 거를 지워내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수업 내용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진 파일이라던가 있을 때 배경에 대한 이미지들, 그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뒤에 방해물이라던가 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라던가 지워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이용했었죠. 자, 여기에 올가미 도구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자석 올가미 도구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변경되었을 때 그 이미지, 내가 지우고 싶은 이미지 근처에서 이렇게 클릭한 다음 손 떼지 않고 이동시켜서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또 쭉 돌아서 처음 시작한 부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당 빌딩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 지우는 키를 눌러줬었죠. 키보드에서 지우는 키, 딜리트 키였습니다. 자,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요. 어떻게 되나요? 7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예요. 7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내용에서 사용 안에 내용 인식으로 목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확인. 그러면 아까 있었던 그 배경의 빌딩을 자연스럽게 지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점선으로 이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올가미 도구를 사용한 선택 해당 부위는 컨트롤 D를 눌러주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선택 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 하면 방금 보여드린 기능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한 내역들을 한 번씩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의 작업 내역들 보여드린 거 이제 파일 탭 지우도록 할게요. 다 보여드렸으니까. 복습 한번 살짝 해봤는데 어때요? 기억나시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린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의 선택, 복사, 이동을 진행할게요. 이미지의 선택, 복사, 이동. 우리가 사진에서 일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새로운 파일에다가 이동을 시키는 기능을 배워볼 거예요. 자, 윤곽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해볼 건데요.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미지는 3-1 이미지예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주소 표시줄에 자, estudy.or.kr 이 주소를 주소 표시줄에 입력해 주세요. estudy.or.kr 자, estudy.or.kr 넘어가셔서 전자도서관 있죠? estudy.or.kr 입력하시고 전자도서관으로 갑니다. 아래 있는 뭐 교육생 교재, 지도자 교재 이런 거는 선택하지 마시고 전자도서관 부분만 클릭을 해주세요. 전자도서관 클릭하면 자, 전자도서관 안으로 들어왔죠? 아래 있는 목록 여기 제목 부분에 포토샵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눌러줍니다. 자, 포토샵 검색.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이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포토샵 검색. 그러면 포토샵과 관련된 교재 2개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교재 안에 클릭하시고 클릭. 자, 목록들 중에 제공되는 예제 파일들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이미지의 선택, 복사, 이동에 관련된 예제 파일 3-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클릭해 주고요. 3-1 클릭해 주고요. 크롬 기준으로 꺽쇠 부분을 클릭해서 꺽쇠 선택해서 폴더 열기로 들어갔었죠? 폴더 열기 선택할게요. 꺽쇠 폴더 열기.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오늘 다운로드 받은 3-1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됐나요? 자, 3-1 파일이 내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올 거예요. 포토샵으로 넘어오시고 자, 작업 표시줄에서 포토샵 클릭해 주면 되겠죠? 포토샵 열어주시고 파일 들어가셔서 파일 불러오는 버튼, 열기 버튼 눌러줄게요. 파일, 열기 클릭합니다. 파일, 열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썼던 폴더가 여기에 바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어디에서? 저장된 폴더에서. 저장된 폴더의 이름이 뭐였죠? 주소가 뭐였죠? 그렇죠. 다운로드 폴더였죠. 다운로드 폴더는 내 PC 안에 있습니다. 자, 내 PC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폴더 찾기 위해서 내 PC 클릭. 내 PC 클릭. 자, 내 PC를 클릭하게 되니까 안에 내용들 중에 다운로드 폴더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선택. 자, 다운로드 들어와서 오늘 다운받아진 저장된 파일 3-1을 선택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선택, 열기, 클릭, 열기. 자, 그러면 서퍼의 모습이 보이네요. 서핑하고 있네요. 지금 3-1.jpg 이 파일 불러오시면 돼요. 자, 작업할 예제 파일을 불러오셨으면 불러오셨죠, 다들? 네. 자, 이미지에 원하는 부분만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해서 다른 새로운 파일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선택한 부분만. 지금 이 파일의 전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부분만 따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원하는 부분을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도구 상자에서 윤곽 선택 도구, 윤곽 도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구들도 다 이름이 있어서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해당 도구 위에 가만히 가져가 보시면 이름이 뜰 거예요. 해당 이미지의 도구 이름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입니다. 두 번째 있는 윤곽 도구에서 사각형을 선택할 거예요. 자, 사각형 윤곽 선택 도구 선택되셨나요? 윤곽 도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버튼 하면 눌러주면 자, 두 번째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상자 위에서 빨갛게 칠해진 네모 박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면 이렇게 네 가지의 윤곽 도구들이 나타나는데 기본 값으로 있는 사각형 윤곽 선택 도구,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 모양이 되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손 떼지 않고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드래그 하게 되면 자, 손 뗄게요.
이동하게 되고 손 떼게 되면 내가 이동시킨 위치만큼의 범위를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모양으로 마우스가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 남성 이미지를 기준으로 사각형 윤곽도구로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점선 처리된 윤곽도구 모양 보이시죠? 마우스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해당 위치에서 드래그. 자,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미지를 잘라낼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마우스를 꾹 누른 다음 손 떼지 않고 밑으로 이동시켜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낼 사각형 윤곽도구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당 이미지를 가져갈 거예요.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컨트롤 C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복사해 갈 겁니다. 자, 컨트롤은 키보드에서 여기 있는 키보드이고요. C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C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C. 자, 해당 단축키는 복사해 가는 단축키예요. 이미지를 복사해 간다. 어떠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C 눌러주게 되면 컴퓨터가 지금 우리 화면에 눈에는 딱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지만 컴퓨터가 임의의 저장 공간에 컨트롤 C로 선택된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단축키를 또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시 옮겨주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단축키 컨트롤 C를 아셔야 돼요. 컨트롤 C는 우리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컨트롤 C 복사하기 단축키예요. 컨트롤 C. 자, 확인하셨죠? 키보드에서 위치 다 확인하셨죠? 지금 포토샵으로 화면 전환해서 쓸 거예요. 컨트롤 C 위치 확인하시고 자,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해당 이미지가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상자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에 컨트롤 C 눌러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누르셨나요? 자, 선택한 부분을 복사했어요. 컨트롤 C 누르셨죠? 지금 화면 상에서는 달라진 부분, 뭐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가 임의의 공간에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복사한 이미지를 새로운 파일에다가 이동시킬 거예요.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그동안은 계속 불러와서 작업을 했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 탭 누르시고요.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줄게요. 새로 만들기 클릭. 파일 선택, 새로 만들기 클릭.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자, 폭과 높이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폭을 300, 높이를 폭을 400, 죄송해요. 폭을 400, 높이를 300으로 수정해 주세요. 픽셀은 건들지 않고요. 해상도, 색상 모드, 배경, 내용 건들지 않습니다. 400, 300만 입력을 해주세요. 폭과 높이에 입력을 해주세요. 파일의 이름도 원래는 설정을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은 제목 없음 1 그대로 두고 이 폭과 높이만 수정해 주세요. 자, 폭을 400 엔터. 아이고 만들어졌네.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게요. 다시. 이 파일은 닫도록 하고 이미지를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400 높이 300 나머지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폭과 높이 300
400, 300 이렇게 각각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자,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의 이미지를 컨트롤 V 붙여 놓겠습니다. V, 컨트롤 V. 새로운 흰색의 배경이 흰색의 새로운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우리 컨트롤 V를 눌러서 아까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컨트롤 V는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 먼저 누르고 V 키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V 키를 눌러서 복사한 이미지를 새로 만든 캔버스에다가 붙일 거예요. 자, 컨트롤 V 위치 다 확인하셨죠? 컨트롤 V 눌러주게 되면 자, 내가 잘라낸 이미지가 이렇게 붙여 넣어졌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붙여 넣어주셨나요? 자, 해당 이미지를 붙여 넣어지긴 했는데 인화된 사진처럼 흰색 테두리가 있는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우리가 새로 만든 캔버스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미지만 따로 선택을 해서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색 테두리가 살짝 보이도록 늘려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만들었던 배경의 그 하얀색 캔버스입니다. 배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 1은 우리가 컨트롤 V를 할 때 생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라내서 컨트롤 C에서 복사한 이미지가 붙여넣기가 될 때 만들어졌습니다. 작업 내역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작업 내역을 새로 만들기. 우리 파일 새로 만들기 확인 눌렀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작업 내역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캔버스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배경이 생성이 된 상태이고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를 하는 순간 레이어 1이 생성이 됐습니다. 붙여넣기가 되었어요. 작업이 새로 만든 캔버스 위에 컨트롤 V를 해서 붙여 넣어졌고 동시에 레이어 1이라는 이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레이어 1 작업 화면을 확인해 보면 해당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이미지를 따로 선택을 해서 위치를 이동시키고 사이즈를 조금 늘려서 흰색 테두리가 있는 지금 막 인화된 사진처럼 이미지를 좀 바꿔볼게요. 해당 이미지가 선택이 돼야겠죠?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자, 위쪽에 선택 도구가 있어요. 위쪽에 선택 도구를 눌러주고 여기 안에 레이어 패널 안에 레이어 1 있죠? 이 안에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그냥 클릭해서는 안 돼요.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어려우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컨트롤 키 위치만 확인해 주세요. 이따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 키를 먼저 확인하세요. 위치 확인하시고 자, 포토샵으로 돌아왔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 붙여온 이미지의 선택 영역만 따로 이렇게 선택해 주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미지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었어요. 생성했기 때문에 작업 내역에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배경 레이어가 이 친구예요. 우리가 아까 폭 300에 높이 400, 폭이 400, 높이가 300 이 캔버스를 만들었잖아요.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캔버스를 만들었고, 자, 지금 이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작업 내역이 새로 생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컨트롤 V였죠? 붙여넣기를 하게 되니까 이전의 작업 내역들은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다가 내가 컨트롤 V를 누르는 순간 사라지면서 작업 내역, 붙여넣기한 작업 내역이 패널에 생성되고 동시에 레이어 패널에서도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개념, 지금 여기에 있는 배경이라는 것도 똑같은데요. 레이어라는 것은 이전에도 알려드렸듯이 여러분께서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드실 때 안에 재료들이 겹겹이 쌓여 있죠. 그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샌드위치고 햄버거잖아요. 각각의 재료들만 따로 보면 그냥 고기, 상추, 토마토, 치즈 이렇게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나타내는 작업물을 여기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고 고기 속재료라든가 치즈, 토마토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서 따로 확인할 수도 있고 겹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붙여 넣었습니다. 이미지를 붙여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파란색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조금 더 위치 조정하고 사이즈를 조절해 주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선택 도구를 우선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 도구를 클릭하세요. 되셨나요?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상태로 자, 클릭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클릭해 줄 때 컨트롤 키를 누른다고 했어요. 컨트롤 키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 있어요.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맨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확인하십시오. 컨트롤 키 위치 확인되셨나요? 자, 2부 수업을 마저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수업 시작할게요.